아마 매우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청자분들이 거의 3,000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채팅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명태균 게이트의 파장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할 것처럼 태세를 보이다가 소위 이제 내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관심도도 또 신뢰도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는 여전히 국힘의 유력 정치인들의 아주 나쁜 행태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이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대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대선 직전에 일단 검찰이 누군가를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요즘 최근에 이준석이 갑자기 대선 출마를 서두른 것도 검찰의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마를 빨리 선언해야 대선 주자가 되고 대선 주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곧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 특검을 우리가 대선과 연계시켜서 보면 이제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검찰이 그렇죠. 수사 안 할 명분이 생겨버렸죠.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탄핵이 2말 3초, 6월 말 3월 초에 인용이 되어서 파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2달 뒤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일정으로 보면 자, 명태균 특검을 발의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발효가 될 때까지는 공포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나 일정상 좀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선 과정에서 이걸 수사를 할 수 없죠. 명태균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자,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특검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명태균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검찰이 수사 진행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특검은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또 200표 이상의 표결을 통과시켜야 되는 사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일정이 초고속으로 진행될 때 결국 볼 것은 명태균 입밖에 없다. 그리고 명태균이 명확하게 저에게 전달해 준 것은 USB는 바깥에 하나가 더 존재해요. 그러면 명태균 개인이 쓰던 컴퓨터는 포렌식이 되어서 지난번에 봉지욱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대검 수사 보고서 안에서 그거 보고 놀래 자빠져서 이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은 내용의 USB가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검찰에 제출했던 자, USB 하나와 휴대전화 석 대는 누가 전달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검찰에 갖다 줬어요. 자, 검찰에 갖다 주기 전에 이것을 명태균에게 명태균의 변호인 남상건 변호사가 받아서 검찰에 제출을 했거든요. 이때 USB는 하나가 복사가 돼 있어요. 바깥에 존재하고 있죠. 이것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포렌식된 휴대전화 3개는 자, 지금 현재는 검찰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기록이나 또는 기억을 통해서 남상건 변호사가 상당 부분을 복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복구가 아니고 어쨌든 기록을 통해서 뭔가 정리정돈을 해놓은 게 있으니 변호인이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검찰 수사 안 된다. 특검 시간 걸린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뭐냐? 명태균이 발표할 내용, 그 USB를 누가 확보해서 공개하느냐.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으로 던져줄 수도 있고 조국혁신당 쪽으로 던져줄 수 있는데 명태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여기에서 이제 이번 주에 뭔가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명태균의 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언론이 이렇게 저렇게 보도할 건데 자, 목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김건희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홍준표의 목소리 뭐 그건 거의 없습니다. 오세훈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을 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그냥 받지 말고 지켜보고 특검 가면 명태균 지가 알아서 다
폭로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섰고 어디에 보더라도 국힘은 여기에서 끼어들어서 이익을 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국힘이 이익을 볼 건 없다. 그러겠죠. 전혀 없진 않죠. 한동훈은 이익을 좀 볼 수 있겠죠. 자기는 청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관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돈은 주고 받았다는 것 정도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명태균은 이준석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를 또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대요. 서로 이제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특검에서 또 이준석은 의원 이름으로 발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뭐냐? 물론 이것은 이제 주류의 흐름과 좀 다른 변방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는 명태균의 입에 쏠릴 수밖에 없고 국힘 쪽에서는 이익 볼 사람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없는 사람 한동훈, 김문수 정도. 그러겠죠. 근데 김문수는 지금 윤석열과 거의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한동훈 그러면 좀 이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국힘이 폭망하는 징조인데. 그렇죠. 대선에서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명태균이 어떤 이제 폭로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받아서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에 딱 갇힐 가능성이 높은 것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 뭔가 악의적인 선동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맞설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명태균의 이러한 제보를 받아서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선거 구도상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신뢰도가 대단히 떨어질 수도 있는 명태균의 말에 좌지우지됐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지뢰를 밟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고려를 민주당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주자를 낼지 안 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언론과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지금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국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하는데 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공익제보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건 반드시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선거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